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용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용어. 용어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야기를 할 적에 이제 그게 그거구나 이제 그 상황이 이해되거든요. 용어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대부가 있습니다. 경은 천자, 제후, 경대부, 사, 서인의 본건질서 속에 위치한 제후의 하급자 겸 상층 귀족들 중 일반 귀족인 대부와 뚜렷이 구별되는 큰 권세와 넓은 영토, 많은 가신과 재력을 지닌 최상급의 대귀족을 지칭하는 신분 용어다. 그러니까 천자, 제후는 통치자 그룹이고 그 바로 밑에 있지만 저 정도 위대가 있다. 일명 상대부라고도 합니다. 또한 지난번에 그 팔진도에서 상대부하고 하대부하고 차이가 많았었거든요. 또한 그 왕실에서 상주하며 각종 왕실 사무를 맡아보고 그 대가로 왕실 직할지 영지의 일부분을 노구로 영유하던 왕실 직속의 가제적 고관들 중 공 다음 직급을 칭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제후국에 있는 그 공을 칭하기도 하지만 천자의 왕실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경대부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요 가제는 글자 그대로 하면 요 재상이고 요건 직가자고 그죠? 뭐라 그러나? 그 집안 살림 다 맡아 하는 그런 정도 역할을 하는 사람 그죠? 경사는 왕실 직속의 가신, 가제들을 일반적으로 칭하는 말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기내에 일정 규모의 시국을 보유하거나 호경 근처에 중소제후국을 거느렸습니다. 예, 천자국에 있으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대부는 봉건제도 하에서 제후의 하급자인 일반 상층 귀족들을 범칭하는 신분 용어입니다. 대부분 상당한 영지와 풍부한 재력, 병력 및 가신인 사, 피지배층인 서인, 천민들을 거느렸습니다. 보다 많은 인력과 재력, 영토를 거느린 강력한 상급자를 상대부 혹은 경이라고 하고 다소 약한 재력과 지위를 가진 자를 하대부라고 일반적으로 칭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입니다. 사. 봉건제도 하에서 하층 귀족 겸 소읍의 영주로 작은 고을의 영주로 경대부의 가신이거나 제후의 말단 신하에 해당합니다. 지위와 재력면에서 상사, 중사, 하사로 구별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봉건제도와 봉건질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위의 고하는 있지만 어쨌든 이들은 모두 상층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선왕은 주나라 천자를 의미하며 만국은 봉건 제후국을 의미하고 제후는 그 봉건 제후국의 여러 제후, 그 통치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건만국하고 친제후하니라 해서 건만국은 봉건국이고 그 제후는 지금 그 봉건국의 제후들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글 속으로 돌아갑니다. 지상유습, 땅 위의 물, 땅 위에 물이 흐르는 것, 땅은 백성을 의미하고 그 위로 흐르는 것이 물입니다. 이 물이 지배 세력이 될 겁니다. 신비하라, 개의 의미로 바라볼 때 백성과 지도자가 한 마음이 된다고 해도 될 겁니다. 백성과 지도자 사이에 괴리가 없다고 해도 될 것이고 지금 요즘의 정치 지형에서 정부 여당의 압승과 같다고 말해도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 지도자의 입장에서 하태를 바라보 왔습니다. 이번은 그 시각을 달리합니다. 최고 권력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여태까지는 군자 이하야 했는데 이번에는 선왕이 이하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최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 교들은
그 효들의 처한 위치라고 해도 될 때고 처한 상황이라고 말해도 될 거고 주역은 시간과 공간을 같은 카테고리에다 놓고서 말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같은 카테고리에다 놓고 말을 합니다. 이제 초효 이놈입니다. 아까 일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백성 누구 이번 선거에서 찍었든 안 찍었든 지지해서 찍었든지 지지 안 해서 안 찍었든지 할 거 없이 일반 백성입니다. 초효은 유부비지라 무구리니 저기서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요거 부자는 사전을 찾아보면 밑불부 그럽니다. 밑불부. 근데 공부할 때 전이 밑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몰라. 이거 비슷한 글자 중에요. 이 글자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글자가 이 글자가 있습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고 비슷한 정도의 의미의 글자가. 요 성은 귀신한테 드리는 거죠. 정성 드리는 게 귀신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가서 하나님 하는 거, 절에 가서 부처님 하는 거, 산에 가서 싹싹 비는 거 다 귀신한테 하는 거죠. 성. 요 신은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신뢰에 관한 신뢰에 관한 믿음.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요 부는 요 글자가 뭐냐 하면 이게 손톱 조자입니다. 요거 아들 자자고. 요게 손톱 조 만드는 게 아니고 발톱 조도 됩니다. 그죠? 예. 이 새 발 밑에 알이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새가 알을 밟을까요? 안 밟을까요? 안 밟죠. 근데 쥐새끼인지 아닌지 알아요? 뻐꾸기 같은 거 있으면 쥐새끼 아닌데 갖다 넣잖아요. 그러면 알은 여기서 이 애미가 밟을까봐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죠?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새가 나와서 처음 본 걸 쥐 엄마라고 생각한다며요. 그런 정도의 요 믿음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뭐 교인으로 말하면은 저거 얘기하던데 뭐라더라? 태생이라든가 뭐 어른 때부터 왜 믿은 걸 보고 뭐라 그래? 왜 그런 용어 있던데? 모태신앙. 왜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거. 엄마가 믿으라니까 그렇게 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하는 거. 예.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 돕는지라 얘를 돕는지라 허물은 없을 것이니 결국 안 도우면 허물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안 도우면 허물이 있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나는 한국 땅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니까 난 이 동네 안 살 거야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그러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왜? 그러면 그게 뒤에 돌아다니면서 자꾸 예전에 틈만 나면 밀고 나오던 광주나 이런 거 하고 갔다고 봐도 되죠. 틈만 나면 밀고 나오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 사람들. 이제 살판 났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유부 그러한 믿음이 요거는 가득 찰 영자입니다. 가득 찰랑찰랑한 거 가득 물이 찰랑찰랑 가득 찬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항아리에 찰랑찰랑하도록 차는 것 같으면 요 항아리는 심포입니다. 심포. 마음.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항아리에 물이 찰랑찰랑한 것처럼 찬 것 같으면 마침내 내유타길 하리라. 너가 지금 하고자 하는 필요했던 것들은 얻을 수 없지만 왕화를 받을 수 있다.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요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일함이 있어서 올 것이다. 다른 일함이 너가 요구하지 않았던, 원치 않았더라도 올 거다. 제가 처음부터 주역 강사해야지 하고 여기로 왔으면 조바심이라서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한 10년 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요게 내유타길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목표였으면은 당연히 안 된다니까요. 왜? 누구를 밟고 올라서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하다가 안 되면 짜증나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그냥 됐으니까 그게 다른 길함이라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주고, 마당 쓸 적에 돈 주려고 한 건 아니야. 도랑칠 적에 가지 잡을 생각은 없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있으니까 주워 담은 거야. 내유타길 하리라. 새로운 정권에 협조해라 이런 말이죠. 협조해라. 새로운 정권에 협조해라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어. 어떻게 해야 돼? 옛날 사람 따라가야 돼? 같이 유시장으로?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 소리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백성 입장에서. 일반 백성 입장에서. 초육효입니다. 신비해지는 때, 신비라는 건 결국은 예전에 전두환 정권 때 뭐 했어요? 국궁 80일. 그게 맨 이거예요. 그죠? 그 난리 치고서 정권을 잡고 나니까 민심은 흉흉한 거 하니까 운동회라도 열어갖고서 신나게 놀자 한 게 국궁 80일이잖아요. 그겁니다. 그겁니다. 신기해요. 지금 월드컵이 지금 또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이 상황을 지금 쓱 가리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죠. 월드컵 한 달 정도 안 되네요. 그럼 한 달 정도 이제 그거 보고서 레드데블스 이거 하다 보면은 이 얘기는 잃어버리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우연히 된 거지. 김정은이도 우연히 된 거잖아요. 그 하루 전날 그게 제 생각에 한 3일 후에 그걸 했으면은 또 좀 그렇게 그거보다는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대세가 바뀌지는 않았겠지만 하루 전날 그래 됐으니까 제가 저기 개표 방송을 가서 했거든요. 똑같아요. 전체가 어느 뚜껑을 열어도 상황은 똑같아. 야, 씨. 그러니까 어느 동네 누구 지지하고 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개표 그 통이 투표구마다 하나씩이더라고. 그거 하나 엎어갖고 나오고 하는데 그 표수 나온 거 보니까 똑같아요. 뭐 이 동네는 뭐 여당 저 동네 야당 이것도 없어. 그것도 없어요. 요번에 완패. 다른 건 모르겠고 시의원만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시의원 이제 13명 중에서 5명이 한국당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 하면 2명 뽑는데 저기 민주당이 1명뿐이라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한 사람 됐어. 봉양 쪽에. 그 다음에 또 된 데는 어떠냐면 저기 이정희 모형 같은 경우 1등하고 2등 차이는 무진장이야. 2등 3등 차이가 간발의 차이로 됐어. 그렇게 된 데가 2군데 있어요. 그렇게 된 데가. 응. 저쪽에 신백성 쪽에는 3명 뽑아요. 3명 뽑으니까 여기는 18%인가 뭐 몇 표 안 먹고서 됐어.
신백동 쪽에는. 그런 식이에요, 전부. 그리고 완패. 도의원도 절반밖에 안 됐죠,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거 우리가 뭐 초저녁부터 하면 얘기 끝났던데. 괜히 밤새 5시까지 밤샜어. 5시까지 안 했어. 예? 개표 방송 했더니까 가서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하셨어요? 예? 재밌어요. 그거 재밌어요, 그거. 어디 갔어? 안 나온다. 인터넷 주시 안 한다? 이게 인터넷 신통치하니까 안 나온다. 안 나오면 놔두고. 어쨌든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완패야. 그러니까 13석 중에서 5석을 먹긴 먹었는데 그것도 분석해 보면 죽지 못해서 글로 간 거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한 사람들이. 예? 그렇지. 그럼 5명은 열심히 했지.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도 건졌지. 열심히 안 해도 그것도 안 되는 거지.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도 건졌지.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쪽으로 또 살살 또 흘러가요, 또 이렇게. 그 전에 선생님 강의할 적에 하다가 정치인들이 요걸 막 해요. 다시 주역 강의하라고 하고 그걸 의사를 왜 안 하고 참 궁금했어. 그 전에 왜 그랬죠? 뭐 한참 딴 얘기 하다 보면 지금 뭔 얘기 하는지 우리 모르고 앉아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얘기였어. 그때는요, 진짜 말도 어려웠어요. 말도 어렵고, 이 어른이 비유를 하는 게 글도 옛날 글에다가 그 비유조차 옛날 거를 가지고 또 비유를 해.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서. 그랬어요, 그지. 근데 저는 말은 좀 듣기 순할 거예요. 왜냐면 옛날 말은 안 써. 그래서 옛날 말을 모르니까 못 쓰는 거지. 알고 안 쓰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못 쓰는 거다. 예, 초육효입니다. 신비해지는 때, 이렇게 정국을 수습하려는 때에 초육은 미미한 위치에 있고 정응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이라는 소리입니다. 다만 지금 구오에 의해서 다스려지려는 때이며 이에 협조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친해진다면 어떤 믿음?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뭐 이러저러고 네가 따질 때만 해 판이 바뀌었는데 이 땅에 안 살려면 뭐라도 하려면 무조건 믿어야지. 네, 그런 소리입니다. 허물이 없을 것이다. 좋아진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잘못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믿음의 정도를 마음 가득히 한다면, 요 부자는 장군 부자입니다. 장군이 뭐냐 하면 옛날에 물 담아 갖고 다니던 질그릇입니다. 어떻게 생겼냐 하면 똥장군 알죠? 예,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아무 달린 거 질장군. 여기다가 물도 담고 술도 담고 똥도 담고 똥 담으면 똥장군, 술 담으면 술장군. 지금은 이거를 인터넷에 딱 찾으면 알루미늄 맥주 캔이 검색됩니다. 붑니다 지금 알루미늄 맥주 캔. 음료수 그러니까 용기, 그러니까 그 액체 남는 용기. 알루미늄 맥주 캔이 검색이 됩니다. 불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그러니까 2부 말고 요부. 예, 장군 부자 하는데 예전엔 저 장군이 뭔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거야. 물 담는 용기. 부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 신, 부가 있는데 성은 신에게 드리는 정성,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될 겁니다. 신은 사람 간의 신뢰관계를 의미합니다. 주고받는 것에 관한 말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사람한테 내가 한 대로 옵니다. 내가 안 하면 어떤 경우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인복이 없어. 그거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인복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면 하죠. 부는 조건 없는 믿음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건 없는 믿음을 말했습니다. 부는 항아리입니다. 옛날에는 질항아리, 지금은 알루미늄 캔을 의미합니다. 그저 무엇을 담는 용기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믿는 마음이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하면, 마음을 그런 믿음으로서 가득 채운다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선거로 말해보면
정부 여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고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믿고 따르던 육사는 아래를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초육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은 지금 현 상황은 무엇뿐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툴툴 털어버리고 앞으로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논조입니다. 이 글이. 지금은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국가 내사를 견주어서 말해봅시다. 지금 비계 초육은 신비해지는 도래는 처음입니다. 정성을 들이면 생각 이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우리 책에 파자풀이가 있습니다. 파자풀이는 뭐냐면 글자를 쪼개 놓고도 해보는 겁니다. 부는 나도자에다가 외산자가 섞여 있는 글자입니다. 나도자에다 외산자가. 낫은 뭐냐면 일호중청 한낫을 말하고 산은 동북 간방을 말합니다. 동북 간방. 이 간계가 방향으로 치면 동북쪽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겁니다.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사는 방향으로 동북방, 지형학적으로는 아시아의 동북쪽에 위치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괴를 잘 공부를 많이 해본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상마을은 앞에 있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시키는 대로 하면 허물이 없고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네가 바라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아주 큰 건 아니고 나한테까지 한번 혜택이 오겠어 싶었는데 그래도 길바닥 깔아놓고 저 고속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쩌다 한번 서울 가도 야 우리나라 부자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특별히 콕 집어서 너가 지금 여기 와서 이거 해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서민에게 그죠? 그런 건 있을 수 없지만 이 나라가 전체가 잘 돌아가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잘 되면 내년쯤에는 기차 타고서 금강산을 가볼 수도 있겠다. 그게 다른 길합니다. 그게 뭐 특별한 나한테 없어서 특별히 찝어서 뭔가 오는 건 아니다. 빠르면 내후년쯤에 신의주리에서 기차를 타고서 베이징까지 갈 수도 있을 거다. 지금 걔들 길 있잖아요. 뭐 여기만 연결하면 되잖아. 늦어도 그거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 뭐 그 길이 나빠서 뭐 잘 못 간다며요. 그렇게 가는 건 가는 거지. 지금 궤도는 똑같나 몰라요. 궤도 폭은 예? 틀리대요. 북한하고 네. 궤도가. 그 석계와 네. 그 감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아예 저기 넓은 거라서 다 통하면 다 통해요. 아니 근데 북한이 우리나라 궤도 폭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뭐 가지고 저기 조금만 요만큼 한 대발 조금만 연결하면 가는 거네. 걔네들이 좁대요. 좁대요? 모르겠어요. 이분은 좁고, 네. 우리 넓고? 네, 넓고 또 저기 뭐야. 그러려면 소련 쪽은 네. 더 넓대요. 저기 통일이 안 됐구나. 진시황처럼 막 밀어가지고 그냥 똑같이 통일해버려야 돼. 예. 그러니까 그 도량형을 통일하는 이유가 뭔데요? 물류 비용을 낮추기 위한 건데 도량형이 다르면 가는 데마다 이 대박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금은 한 돈이 얼마고 뭐는 한 돈이고 다 다르잖아. 쌀은 뭐 저기 8kg 한 마리고 뭐는 몇 킬로 한 마리고 이것처럼 그죠? 그 기로수는 그 부피율로 무게가 다르니까. 글쎄요. 비지초육은 유타 길련이라. 근데 이제 상활에서 보면요, 여기 비지초육은 유타 길련이라 일어났잖아요. 사실 제가 보기엔 이건 필요 없는 소리예요, 그죠? 지금 이 글의 문장에서 보면, 왜냐면 초육기 뒤에 상활이 있는데 유타 길련이라 해놓으면 되지 비지초육을 왜 써나요? 원래 이 책은 이런 식으로 편철된 책이 아니고 별도의 책이었어요. 별도의 책인데 이걸 잘라다가 중간중간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만 쭉 있으면 이거 써면 이 말 안 써놓으면 이게 무슨 어떤 글의 해설인지 모르지. 그래서 붙은 글 같아요. 그래서 붙은.
BK 초육효는 다른 결합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이 위에 거하고 같이 써 있으면 BG 초육은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이건 따로 있던 책을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놓은 거다. 정과 밑에다가 수련장 이게 뜯어가지고 붙여 스크랩 해놓은 거다. 지금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6.25 요놈입니다. 짝짝꿍이죠. 아주 짝짝꿍. 정음.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데 아주 시대한 공을 세운 그룹들. 아주 시대한 공을 세운 그룹. 비지 자매미 정하야 길토다. 돕는데 안압학으로다가 스스로 도운 것이니 자연스럽게 도운 것이니 우러나서 도운 것이니 스스로 우러나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도운 것이니 이 사람도 올 때 계산해보고 도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력이 바르게 한다면 길할 것이다. 바르게 한다면 길할. 이게 지금 이 주역이 안 맞을 수가 없는 게요. 바르게 한다면, 그러니까 비지 자르니 길래라. 그런 말 없어요. 비지 자르니 바르게 한다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 바르게 안 하면 길 안 한 거야. 그 주역이 안 맞을 수가 없다니까요. 꼭 조건이 붙어. 지금 상황은 이래.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거야. 이 소리입니다. 모든 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글이. 그러니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내가 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하면 좋아. 근데 내 말 안 들으면 이 소리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타 먹었는데 약을 타다가 시키는 대로 먹으면 병이 날 텐데 꼭 쳐놓고 안 먹어. 지난번에 저희 식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옆에 아줌마가 이 무릎을 수술을 했는데 약을 먹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맨날 아파 죽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맨날 주사 맞았어. 나중에 이 식구가 이제 보니까 약을 먹는데 뭘 하나 빼놓더래요. 뭐냐니까, 아이고, 나는 알약이 못 먹어.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보니 고기 진통제인데 그걸 빼놓고 먹은 거야. 내 말 안 들으니까 맨날 아픈 거지. 내 말 들었으면 안 아프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내적으로 자연적으로 도우는 것이니 외부에 나타남이 없도록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면 길할 것이다. 분수를 안 지키면 안 길하죠. 내가 지금 이 정도를 해서 내가 지금 했는데 나한테 한 자리 안 줘? 드루킹이 뭘 한 자리 달라고 그랬다는 거 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망쳐든다 이 소리입니다. 드루킹이 지금 요짓한 거야. 그죠? 야, 내가 지금 이거 하는데 내가 지금 공을 했는데 네가 나를 홀대하고 섭섭하게 돼? 딱 드루킹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알고 써놨나 몰라요. 분수를 지키면 길할 것이다. 분수 안 지키면 콩밥 먹으러 가야지 어떡할 거야. 또 곧 사람을 친하는데 마음속으로 해야 한다. 곧게 정도로 하면 길할 것이다. 6위는 구호와 정응이요 중정된 효인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타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구호가 알아서 돕는다. 내가 안 챙겨도 알아서 돕는다. 왜? 이 사람도 자기 세력이 있어야지 정치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알아서 다 불러다 써. 근데 터무니없이 좋은 자리를 요구하고 먼저 나서면 여기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지 당연히. 지금 깜은 요만한 깜밖에 안 되는데 이 대도 않는 걸 요구하면은 그걸 불러다가 말아먹으려고 그걸 불러다가 써요? 안 쓰지 당연히. 그런 거다.
비지 자리를 6위는 지금 뭐가 좀 이상하다. 읽어봐요. 6위는 바르고 중한효로 구호의 자발적을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고 자례의 내는 정응인 구호의 도움을 말한다. 6.25는 적극적으로 지도자에게 찬동하는 지지자입니다. 이제 정권은 공고한 틀을 만들었습니다. 요번 선거로다가 그죠? 지금까지 열성 지지자들의 공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농공행사에 참여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당연하죠. 분수를 지키고 바른 마음으로 구호를 돕는다면 마침내 길한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자례는 안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마음으로 우러나서 돕는 모습이고, 물론 6.25와 구호 모두 그렇습니다. 스스로 구하지 않아도 이 정권에 참여해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 그런데 그걸 못 참고서 들이대면 드루킹이 된다. 이 공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면 되니까. 비지자례는 불자실례다. 6위는 스스로 마음으로 우러나 돕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의 중정지도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잃으면 6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드루킹은 어찌나 있는 거고, 얘들은 지금 아주 일심동체입니다. 마음 잘 맞는 부부처럼. 그런데 그 중에 고춧가루가 한둘 있으면 잘못될 수 있죠, 당연히. 6.3은 요거 중도 잡지 못했고 위도 바르지 않고 도와줄 상대도 없고 패배한 당의 당직자들 정도로 보면 아마 될 겁니다. 6.3명은 이번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보수 핵심 세력이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그와 함께 할 수 없다. 비인이라 도와주려고 해도 사람이 아니다. 쟤들 입장에서 도적놈이다. 도적비자 안일비도 되고 도적비도 됩니다. 그죠? 안일비도 되고 도적비도 돼.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포용하고 끌고 갈 수 없는 부류다. 입장에서 포용해서 끌고 갈 수 없는 부류다. 말이 너무 과격한데? 어쨌든 읽어봐요. 6.3면은 음유하고 부정이며 부중입니다. 또한 4개의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책을 계속하고 있으며 바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지지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바뀌는 시간의 마지막에 처해 있습니다. 세월 바뀌는 줄 모르고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세월 바뀌는 줄 모르고. 이 글에서 B는 안일비, 비인이라고 하면 도적이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이 도적 사람, 도적. 그리고 이렇게 안일비로 해석을 해도 돼요. 글을 읽으면서 지금의 시의, 지금의 때에 관한 의미, 때의 의미, 그리고 오고 가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 상황과 얼마나 딱 맞는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BGB는 현 정권에 협조하지 않는, 앞으로도 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옛날로 치면 광주 사람들이고 지금으로 치면 한국당 사람들이 되고 핵심 세력이 되고, 현재 정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혁명의 마음이 또 살고 있습니다. 기회만 봐서 판을 엎을 생각을 하겠죠. 그러므로 현 정권을 도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뻔한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이 정권에서 어떻게 취급할지는 뻔한 일이죠. 뻔한 일. 예? 그래서 앞에 잘 치고 패러를 뒤집히니까. BJB인이 불역 상화.
이 도적 같은 놈이 역시 상하지 않겠는가? 피 본다 했습니다. 피 본다 했습니다. 어찌 상하지 않겠는가? 불역 상호와 의문. 그렇다가 아닙니다. 이 사태를 어찌할까? 이런 정도 의미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도움에 함께 할 수 없으니, 이 도움이란 말을 그냥 함께 갈 수 없으니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죠?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는가? 서로 견주어서 패한 자가 어찌 기람을 얻겠는가? 그 마음은 반드시 인색할 것이다. 돕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파악한 연후에 도와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근본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앞에서 말한 원서라고 해도 됩니다. 그 판단을 명쾌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뭐 어떻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불역상호와 또한 역시 상하지 않겠는가? 상한다는 거는 피 본단 말이죠. 예, 호는 어조사 따라서 그렇지 않을까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나? 그렇게 이 상황 보니까 지금 뻔하지? 이 소리입니다. 뻔하지 이 소리. 여기서 야는 결정사입니다. 결정. 앞뒤 얘기지만 그냥 그런 거야. 이런 소리입니다. 요 의는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이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는 안타까워 이런 정도. 예. 의미입니다. 주역 384호에 상이 있는데 이 가운데 382호는 끝 글자가 야로 끝납니다. 야. 그리고 지금 이 비계와 632호에서는 호로 끝을 맺었습니다. 호로. 구력 상호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택화역계 932호에서는 그렇다면 그럴 것이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 이게는 8번째고 이거는 거의 50번째, 49번째 개입니다. 49번째 택화역계는 8번째 개인 수지비계와 북계 635에서부터 49번째 개인 택화역계 932호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지구가 탄생되고 나서 인문이 생기고 나서 인문이 막히는 때까지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정권으로 치면 정권이 열리고 나서 정권이 쫑치는 날까지. 뭐 언제까지 가진 않잖아요. 어쨌든 쫑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짧을지 길지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 전체 계상황을 보면 사람이 인문이 이제 승해서 살아가는 그 정도 상황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육수 속에서 성장을 해서 제대로 된 문명이 됐고 제대로 된 인간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문명화된 인간화된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645는 지금 이름입니다. 그죠? 선거에 공무원이 뭔가 의사표현을 하면 안 되죠. 공무원은 선거에서.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의사표시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의사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은 어느 쪽이든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사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은 여기에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가깝게 있습니다. 이걸 도와서 일을 할 사람입니다. 얘들은 핵심 세력으로 올라갈 테고 얘들은 그러니까 중국 마마거든. 그 왕의 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핵심 세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될 테고 여기는 실행자가 되죠. 실행자. 공무원. 국가라면 공무원. 밖으로 구호를 돕는다. 왜 빚이라? 안으로 돕지 않고 자기 밖으로 돕는다. 왜 빚이라? 이것이 바른 것이다. 정하야 필토다. 그렇게 하니 그래 그게 맞고 너한테 좋은 결과로 작용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육사효는 초효와 응이 됩니다.
그렇지만 초효는 서로 비가 되는지라 도울 수 없습니다. 또한 구호도 도울 처지는 아니지만 현재 구호가 정권을 잡았으니 현재의 정권을 돕는 것이 길한 게 될 겁니다. 아마도 관료, 공무원을 비정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권의 핵심 세력은 아니지만 그 정권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64개 가운데 육사효는 대체로 안 좋은 자리입니다. 저 자리가 임금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정승이 되는 자리인데, 지금으로서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가 그죠, 책임지고 늘 물러나는 자리가 저 자리 아니에요. 이렇게 좋다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육사효가 이 자리는 1인지와 만인지라는 자리로 어려운 때이지만 지금은 널리 인재를 구하는 때이기 때문에 길한 거다. 왜? 우리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때이기 때문에 길한 거다. 끝나고 나면은 그죠? 나 찍었든 안 찍었든 다 안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다 안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나 욕했던 사람이든 욕 안 했던 사람이든 버리고 갈 건 하나도 없잖아요. 지가 빠져나가면 올 수 없지만. 외비어 현음. 바깥으로서 어진자와 친한다는 것은, 바깥으로서 어진자에게 친한다는 것은 이종상례라, 위를 따르는 것이다. 정권에 협력한다는 것이다. 협조한다는 것이다. 이제 정권을 잡은 이 사람의 역할 마음가짐입니다. 역할 마음가짐. 구호는 현빈이 왕용삼구에 실전금하며 의빈불견이 길토다. 현명한 태도로서 드러나게 백성들을 포용해야 된다. 현명한 태도로 드러나게. 현고 학생부를 할 때 쓰는 현자입니다. 저기, 그죠? 드러나게. 우리는 하나야, 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대국민 담화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되죠. 왕용 3구에 실정금 하며, 저 왕용 3구는 뭐냐 하면, 저게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왕이 군사훈련의 목적의 일환으로서 사냥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사냥대회를. 예. 요거 몰구입니다. 몰이할 구. 토끼몰이 하죠. 토끼몰이. 저 고등학교 때 한번 해봤는데, 봉산 올라가서 행군 가는데, 와! 하고 모래에 토끼가 확 튀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봉산 올라가서. 예. 왕이 세 방향만 본다. 세 방향만. 완전히 몰아서 일반 타진하는 게 아니고 도망갈 군형을 내준다. 도망갈 군형을. 누가? 얘들. 팔을 들고 여기 서 있는데, 몰아서 이쪽으로 오는 놈은 잡아서 쓰고, 제물로 쓰고, 도망가는 놈은 내버려 둔다. 이건 뭐냐? 왕의 덕을 보인 거다. 덕을 보인 거다. 큰 일 하고 나면 뭐 해요? 대사면령을 내리잖아요. 대사면령. 그것이 덕을 보이는 거다. 여태까지 죄진 사람 중에서 일정한 정도는 죄를 사해준다. 그러면 내 편이 아니던 자도 마음이 돌아서서 지지할 수 있겠죠. 왕이 세 면으로다가 짐승을 몰아서 앞에 있는 짐승을 놓쳐버린다.
놓쳐버리는 거는 실력이 없어서 놓치는 게 아니고 일부러 그물을 허술하게 쳐서 빠져나갈 거는 빠져나가라. 그런데 굳이나 일로 오면 내가 잡겠다. 굳이나 오면 잡겠다. 도망가는 것까지 쫓아가서 잡지는 않는다. 도망가는 것까지 쫓아가 잡지는 않는다. 여기서 지금 이 내효는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협조하죠? 이건 지지 세력이지. 얘는 잡혔어. 얘는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그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다. 경계하지 않는다. 누가? 얘들. 나한테 뭔가 해각으로 올까봐 조심하고 있는데, 안 그러는구나. 우리 살만한 세상이 됐구나. 경계하지 않는다. 의빈불격. 그러니 길토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고 정권에 협조한다. 여기서는 아무 생각 없이 믿는 마음으로 협조해야 되고, 여기서는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 사람들을 끌어안고, 정권을 잡은 지도자의 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왕이 될 겁니다. 지금 상황하고 견주해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도자의 어질미 드러나는 것이다. 지도자가 백성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적폐 세력을 치는데 거세게 저항하지 않으면 놓아준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너그러움을 보인다. 이로써 모든 백성들이 경계를 풀고 정권에 협조하게 된다. 정전의 내용을 조금 보았습니다. 왕용 3구 설명입니다. 천자의 사냥은, 천자의 지전은, 요건 사냥할 전자입니다. 사냥할 전자. 그 세 군데만 포위하고, 위하, 기, 삼면하고, 앞에 한 길을 열어서 전개 일로 하여, 사지, 가거라, 도망가게 하여서, 불인 진물하니, 차마 모든 짐승을 잡지 않으니, 씨를 말리지 않으니, 씨를 말리지 않으니, 살리기를 좋아하는 어질리다. 호생지이냐라. 호생지이냐라. 덕을 보인다나, 덕을. 임금이. 다만,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과 지치기 불용명자와 나가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취하니, 말 안 듣는 놈하고 도망가는 놈은 놔두겠는데, 부지런한 한 대드는 놈은 이건 잡아야 된다. 이 소리. 부지런한 대드는 놈은 잡아야 된다. 새와 짐승이 모두 앞으로 도망가는 것은 모두 죽음을 면한다. 터진 쪽으로 가는 것은 죽음을 면한다. 그래서 말하기를 앞에 있는 짐승을 잃는다라고 한 거다. 반가워요. 빅스리예요. 고대에는 춘추로 사냥을 했습니다. 여기서 잡은 물고기로 제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냥을 할 때 짐승을 세 면으로 몰고 한 면을 터주어 과도한 살상을 막은 것입니다. 따라서 도망가는 놈은 잡지 않고 돌아서 들어오는 것만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병이 다 되었다. 그러니 내가 잡은 것이 아니고 그 스스로 죽을 운명에 놓여있으니 천명에 의한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싹쓸이하지 않는 것을 지도자의 덕을 베푼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이니 백성이 경계를 풀고 생업에 임할 것이다. 상활 현비지길은 위정중야오 친비함이 드러나게 해서 길한 것은 그 자리가 중을 잡고 바른 자리요. 타역 취순이 실정금야요. 도망가는 것은 버리고 들어오는 것은 취하는 것이
앞에 있는 짐승을 버리는 것이요. 잃는 것이요. 의빈불개는 상사 중예일세라. 의빈이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에서 하기를 중용지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중용지도로 하기 때문에. 도와줌이 많잖아 얘들아. 예. 길하다는 것은 그 이가 바르고 옳다, 구호다라는 것입니다. 달아나는 것은 버리고 들어오는 것만 잡는 것이 앞에 짐승을 잃는 것입니다. 백성이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도자의 하는 일이 중용지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금은 세라고 하기보다는 그 세금자입니다. 수렵으로 얻는 모든 짐승을 총칭한다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근데 해석도 세라고 꼬꼬들로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뭐 새만 잡으면 뭐 모두 잡고 짐승 다 잡죠. 그러니까 날짐승 금자인데 그냥 짐승으로 통칭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위중정, 지도자가 바른 자리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곧 이 얘기는 백성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지금 이거는 당연히 뭐 아야부리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사역취순. 이 글에서는 요게 원래 집사자입니다. 집사자인데 요게 버릴 사자거든요. 버리다. 그래서 역은 거스른다는 거고 수는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반대예요. 도망가는 것, 나에게로 오는 것. 도망가는 놈은 놔주고 나에게 오는 것은 잡는다 이죠. 버리다. 역 도망가는 것은 놓아주고 사냥꾼에게로 오는 것은 재죽을 줄 모르고 오고 있으니 네 명이 다 한 거지. 내 탓이 아니야. 그 말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을 놓아준다는 것은 멸종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이것을 왕의 덕행이다라고 여기에서는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실전금은 개의 모양으로 살펴보면 구호효 아래의 내효는 왕에게로 다가오는 짐승에 해당하고 상육교 한효는 왕의 사냥에서 벗어나서 얘들은 일로 오는 거고 얘는 벗어나서 달아나는 거고 그 중에서 이놈은 잡을 일이 없고 얘도 놔줘야 되고 얘는 잡아서 재물로 쓰겠죠. 얘는 잡아서 재물로 씁니다. 상사중, 상사중, 지도자, 왕이 하는 일이 중종지도를 얻었다. 그런 말이고, 구호효는 빗계의 유일한 양효입니다. 그리고 이계를 주도하는 주장이 되는 효입니다. 모든 의묘들이 이 구호를 중심으로 따라 돌고 있습니다. 다스려지는 때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자는 구호의 잣대대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하나 남았어요. 요거 갖고 가요. 이걸 남겨놨다가 뭐에 쓰겠어? 양은 얼마 돼도 안 해요. 예? 축구 뭐 끝날 적에 카운터만 봐요. 요거 맞을 거야. 상륙효, 기지 무슨 이형하리라. 도와주려고 하는데 머리가 없다. 요 머리가 없다는 이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지도자감이 아니다. 지도자감이 아니다. 패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흉하다.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 상륙에 지도자가 되지 않은 무수. 건계 용구에서 무수면 기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건계 용구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문용들 중에서 다 용인데 거기서 특출나게 티 나오면 흉하답니다. 특출나게 티 나오지 않으면 길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무수, 길이하면 무수흉입니다. 거기에서는 지도자긴 하지만 너무 나서지 말라는 소리고 여기서는 지도자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실기를 한 상황입니다. 실기를 한 상황. 건깨의 용구와 그 말은 같지만 중천 건깨에서는 나서지 말라는 말이고 이 글에서는 아래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상대가 없어서 지도자가 되지 못함을 말합니다. 되지 못함을. 비지 무소는 무소종해라. 마침내 되는 일이 없다. 마침내 되는 일이 없다. 그죠? 없을 묻자.
마침내 없을 되는 일이 없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다.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상륙효는 음효로서 중정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 백성과 교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의 흐름으로 말해보면 처음부터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처음부터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이 숫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우두머리, 주장, 임금, 첫 번째, 으뜸 등의 뜻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다 보니까 복종하다, 항복하다라는 뜻도 이 숫자에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구호가 친하려고 하는데 항복하지 않는다. 친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을 해도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판에서는 배제될 사람이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현실을 가미했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말들은 글의 대의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우주로, 가끔은 비유로 이해해도 될 겁니다. 지금의 현실이 이 빗개와 같다. 그죠? 들으니까 재밌죠? 드라마 보는 기분 아니에요? 앞으로 올 풍천소축계를 살펴본다면 앞으로 전개될 세상을 미리 이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역이 글 속에서 튀어나와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비유해보면 일반 백성, 마음으로 따르면 길하다. 여당 핵심 세력, 농공해상에 침 삼키지 마라. 그래, 안 그래도 된다. 6.3, 야당 핵심 세력, 함께 할 수 없는. 6.4, 공무원 등 정치의 중립을 지켰었고,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손발이 돼야 할 사람들이니까. 현재의 지도자, 실패한 지도자. 이렇게 비정을 해놓고 생각을 하면 이게는 제 생각에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개 중에서 가장 쉬웠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가장 쉬웠을 것 같아요. 그죠? 가장 쉬웠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기길 바라겠습니다.